한 사람의 감정,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 이런 것을 나는 표현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얼굴을 그리게 됐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거나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은 얼굴을 그릴 의미가 하나도 없죠. 눈은 내가 보는 기능이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는 기능이다. 그 보여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할 수가 있고, 말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1차적인 그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내 그림의 목표는 그 들리지 않는 말보다는 그 눈빛을 통해서 감상자와의 교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뭘로 내가 그림을 그리는가? 이것은 어떨 때는 유화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수성 물감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캔버스에 그릴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또 바위 같은 질면의 효과를 가지는데 그릴 수도 있고, 또 금속 위에도 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금속 위에, 즉 알루미늄 같은 데 그릴 때는 그 안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결정적인 발광, 이런 걸 표현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화방에서 살 수 있는 재료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 그려질 면을 내가 연출을 해야 되고, 또 그 연출을 하자면은 그 미술 도구가 아닌 곳에서 나는 많은 그 재질을 찾아 나갑니다. 그 한 작품 한 작품이 다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그 누구를 그려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재질도 대단히 그 중요한 요소를 가집니다. 남들은 내 그림을 보고 상당히 극사실적인 요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극사실적인 요소는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그냥 한 10% 정도의 그런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더 중요한 게 90%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림에 시작할 때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는가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림의 그 허구, 거짓말, 그 창작적인 허구가 계속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림이 완성이 되었을 적에는 그 초기 자료, 기존의 자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창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뭔가 광기 어린 그 베토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눈이 광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 자료에는 눈동자가 까맣고 흰자위가 하얘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 흰자위가 어둡게 표현되어 있고 눈동자가 하얗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오는 광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광선을 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미술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술 분야에 있어서 작가들이 즐겨야 할 가장 그 기본 덕목이 창작이다. 창작은 허구다. 마릴린 먼로는 가장 그 화려한 시절에서 36살의 나이로 비교적 그 요절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릴린 먼로가 존재를 한다면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고, 또 그랬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늙어져 있을까라는 궁금은 허구적 상상을 보태야만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살이 된 마릴린 먼로를 그리기도 하고,
90살이 넘은 마릴린 먼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역시 그도 권총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짧은 나이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 나중에 대접을 받고 살바도르 달리처럼 이런 아주 세계 최고의 예술가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화려한 카리스마로 늙어 있을 적에 또 어떤 모습일까? 또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이렇게 다빈치처럼 이 수염을 기른 그 늙은 모습이었을 적에 가난해지던 빈센트 반 고흐의 어떤 처참한 모습, 이런 비참한 모습에서 벗어나 권위가 당당한 고흐의 모습은 참 그립고 굉장히 보고 싶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고흐를 고흐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생각이 절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는 나와 고흐를 일치시키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고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자고 꿈을 꾸면은 내가 그린 10명의 소재, 10명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은 2명 내지 3명은 실제로 꼭 꿈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라이든 먼로도 나타났고, 또 나하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빈센트 반 고흐도 나타났고, 다빈치도 나타났고, 링컨도 나타났고. 이랬을 때 우리는 목소리만 알아도 그 사람 얼굴이 훨씬 더 잘 그려지는데, 꿈속에서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봤다고 싶으면 표현하는데 엄청난 그 자신감과 그 리얼한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난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이 꿈에 나타나 줄까? 자화상은 여러 가지 용도로 저한테 작용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본다. 그것은 자기와의 대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를 성찰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자기를 격려할 때도 있고, 나를 혼내는 역할도 바로 그 자화상이 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나를 흉측스럽게 노려보고 나한테 호통을 치는 그 자화상, 또 자화상 속에는 슬픈 모습도 있었겠죠. 또 되게 다빈치처럼 나를 멋있게 그릴 때도 있었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주체가 나지만은 혼나는 사람 역시도 나고, 그 응시의 대상자가 나지 내가 그 응시를 그리는 사람은 아니다. 머리카락이 전부 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메두사의 얼굴, 또 타락한 산타크로스의 그런 사악한 얼굴, 막 이런 앞으로 그려야 될 게 내가 그려온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런 걸 많이 상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런 허구를. 우리 머릿속은 내가 손으로 쓰는 기술보다도 훨씬 머릿속이 앞서 달려나가고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감동시키기는 쉽습니다. 어른들을 감동시키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를 감동시켜야 될 이유도 없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을 감동시키고 소녀를 감동시키고 그림에 대한 어떤 매니아가 아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우리 예술가의 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술가의 틀을 내 스스로 벗어버리겠다. 나는 이제까지도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화가다, 내가 예술가다라는 고집을 가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내가 내 그림을 보는 감상자의 자격으로
그림을 그려야만이 나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표현해야 될 그 폭이 대단히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앞으로도 벗어버리면서 일반 사람들과 내 이야기는 보는 게 아니고, 내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내 그림 속의 사람이 감상자들을 볼 것이고, 그 보는 것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문학가처럼 내 그림을 앞으로 내 스스로 해석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